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재테크 정보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강세 섹터는 게임주, 메타버스, 원자력, 테슬라 관련주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옆에 써 있는 것처럼 게임주들 중에서도 가상화폐 관련 또는 NFT 관련한 비즈니스 모델을 새롭게 창출하고 있는 기업들 또는 M&A를 그런 기업들에 하고 있는 곳들 중심으로 급등을 했고, 나머지 이제 원자력이라 뭐 이런 곳들은 최근에 이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주식 토론방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리딩방이 아니라 정보 토론하는 방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월 26일 화요일에 제가 픽했던 종목들인데요. 일단 KB금융, 우리금융지주 같은 그 금리 인상 수혜주, 그리고 유니드, 두산피어셀 같은 수소 관련주, 일진파워, 보성파워텍, 한신기계 같은 원자력 관련된 주, 한국화장품 같은 광군제 관련 또 리오프닝 관련된 주, 두나무 관련 이제 하나투자증권, 팜스토리 그 농업 관련된 곳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렸었는데요. 일단은 2021년 10월 27일 수요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2시 13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픽 종목들을 보면은 저도 뭐 오늘 좋은 수익을 냈고 장 자체가 사실은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2% 가까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좋은 흐름이긴 했지만 어쨌든 그 중에서도 지수보다 강한 흐름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제가 이런 식으로 그 방송 중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동그라미를 친 종목들이 특히나 그 강세 섹터에서는 좀 강한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제가 정리를 하고 있고요. 이 지금 보는 지금 장면은 어저께 제가 설명드렸을 때 이제 광군제 관련해서 설명드리면서 한국 화장품이나 코리아나 같은 그런 소형 화장품주를 좀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니드 설명드리면서 유니드에 이제 좋은 리포트가 좀 나왔죠. 그래서 오늘도 유니드가 한 장중한 때는 한 3% 가까이 상승을 했었고 이제 그거와 설명 같이 드리면서 이제 제가 두산피어셀도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두산피어셀은 제가 뭐 예전부터 계속 보유를 하고 있었던 종목이고 최근에 리포트가 발간된 코오롱 인더라든지 두산피어셀 이런 곳들 중심으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두산피어셀 같은 경우도 현재 횡보를 하고 있어서 차트상으로 상당히 괜찮은 편이거든요. 물론 뭐 고점 대비해서 많이 하락한 편이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뭐 재료가 발생을 한다면 급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두산피어셀 같은 경우는 자리 자체가 이제 약간 골든 크로스로 넘어가는 그런 추세였었고 최근에 같이 수소주들이 상당히 강했었잖아요. 평화산업이라든지 롯데정밀화학 결국에는 주가 흐름, 그러니까 정유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면서 대체재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죠. 수소라든지 원자력이라든지 천연가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었던 정유의 대체제로서의 대체 에너지 그런 주들이 상당히 최근에 강한 흐름이다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산피어셀이 장중한 때는 한 8.5%까지 상승을 했었고 유니드도 장중한 때 한 4%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여전히 나머지 수소 섹터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주식 토론방에서는 한신기계랑 뭐 두산피어셀 제가 이제 매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도 드렸었고 그러니까 테슬라 수혜주, 테슬라가 어저께 제가 방송에서도 결국엔 1000달러, 1000슬라를 넘었다는 말을 하면서 이 관련된 수혜주들이 상승할 것으로 좀 예상을 했었는데 뭐 아무래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KC 같은 경우 지난주 제가 방송했을 때 추천드렸었고 그때 제가 이제 보유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7% 정도 상승을 했고 시초가도 이렇게 높게 형성되면서 저는 이제 7%대 마감을 했고 그 원자력주도 어제도 물론 급등을 했는데 또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서전기전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어저께 서전기전도 한 13% 정도 상승을 했을 때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전주 어저께 말씀드리면서도 일진파워, 보성파워텍, 한전기술, 한신기계 여전히 좋게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특히나 이제 한신기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갭 상승을 시작해서 어저께 23%까지 갔었는데 오늘 하락 없이 2%가 추가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갭 하락이 없이 또 이렇게 상승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강한 흐름이란 거를 반증한다고도 볼 수 있고 여전히 원전 관련된 주는 물론 이틀 연속 상승했기 때문에 조정은 나올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재료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는 특히나 일진파워, 보성파워텍, 한전기술, 두산중공업, 한신기계 모두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남북 경협, 농업 관련된 주도 어저께 방송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장초에 이렇게 팜스토리가 11%, 조비, 뭐 남해화학, 경농 이런 곳들도 모두 큰 상승이 있어서 이제 종가는 사실 좀 낮게 됐긴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남북 경협주가 하루 이틀 눌러주고는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부분도 좀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주요 지표 먼저 체크해 보면은 오늘의 확진자 수는 1266명이고요. 코로나 라이브는 1880명, 다소 좀 늘어나게는 되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수요일, 목요일이 아무래도 그 검사량 자체가 많기 때문에 주말 검사량이 반영되는 월화보다는 당연히 일반적으로 많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큰 유의미한 수치는 아니고요. 어쨌든 완전 접종자가 이제 70%가 넘었고 1차 접종도 내일이면 80%가 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예정된 수순대로 또 어저께 발표된 11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당히 완화가 되죠. 이제 비접종자 포함해도 10명까지도 만날 수 있고 접종자라면은 뭐 행사 같은 경우는 500명까지도 가능한, 그래서 이제 완연한 위드 코로나로 그 체제로 들어간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 좋았고 코스닥은 한 1.7% 큰 상승을 했는데 다만 아쉬운 거는 현재 다우존스 나스닥이 상승 전강 후약으로 강하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 또 막판으로 2시가 좀 넘어가면서 빠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로 마감이 될 것 같은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엔디비아가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6.69% 상당히 높게 상승을 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나머지 종목들이 조금 하락을 하면서 어쨌든 보합 정도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증시가 좀 좋게 나온다면 내일까지도 우리나라 증시가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환율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상당히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기 좋은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좀 아무래도 글로벌 증시 자체가 좋아야지 좀 그 탄력을 받아서 갈 수 있는데 조금은 아쉽습니다. 유럽 증시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프랑스나 뭐 독일 같은 경우는 상승 마감을 했고 나머지는 보합 정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는 0.61% 하락한 1.625로 뭐 큰 부분은 없고 다만 이제 조금 이렇게 하락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에는 좀 도움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좋은 거는 이렇게 말씀드렸던 대로 한 10월 중순에 이제 고점을 찍고서 환율이 끊임없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유가는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아연이라든지 알루미늄 합금도 높은 가격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천연가스가 어제도 이렇게 11.70% 급등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천연가스 레버리지나 그 ETF들이 한 17%, 18%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내일도 이런 여파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포지수가 현 시간 한 5.45% 상승하고 있어서 어쨌든 내일은 현 시간 미국 증시가 하락하는 것들 그리고 이렇게 공포지수가 높은 것들 그리고 환율은 물론 낮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전반적으로는 보합 정도 그중에서 이제 테마주라든지 최근에 강했었던 뭐 ETF 관련된 주들 그리고 또는 이렇게 원자력 같은 곳들 이렇게 뭐 지속적으로 강한 흐름이 있는 것들이 좀 순환매를 돌 것 같고 아무래도 테슬라가 지금 이틀 연속으로 좀 좋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관련된 전장 부품이나 또는 전기차 관련된 주들이 순환매를 돌면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 시간은 보합이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뭐 최근에 급등을 했지만 한 2, 3일 정도는 이게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뉴스 한번 체크해 보면은 역시나 이제 어제는 뭐 이 얘기가 가장 컸다고 할 수가 있겠죠. 테슬라가 드디어 1000슬라를 달성을 했고 시총도 1조 달러를 돌파했다는 부분인데 그 이유를 아시는 게 더 중요하죠. 렌터카 업체 허츠가 테슬라 전기차 10만 대를 주문할 것. 이 주문량이 역대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모든 지표를 통틀어서 계약권 중에서 가장 큰 수주 금액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좋았고 그거 말고도 3분기도 사장 최고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었죠. 그래서 어쨌든 800달러에서부터 이렇게 1000달러까지 끊임없이 한 달 반 만에 이렇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련된 주인 아무래도 뭐 KC도 이제 오늘 움직였었고 아랫단에 있는 곳들도 좀 움직였는데 오늘은 이렇게 대원화성이나 우신 시스템이 좀 이렇게 눌려졌거든요.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는 대원화성이나 우신 시스템이 장초에는 좀 급등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대형차, 전기차 대형 중에서는 오늘 같은 경우는 큰 여파를 받지는 않았는데 뭐 현대위아나 현대오토에버, 기아 그러니까 여전히 역배열 상태에서 지금 정배열 추세로 좀 변환 중인데 뭐 차트 자체는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탄력을 받는다면 당연히 대형주인 현대차, 현대모비스, 글로비스보다는 그 아랫단인 기아나 현대위아, 현대오토에버가 좋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가장 좋게 보는 거는 아무래도 뭐 변동성이 좀 있고 상승률이 큰
현대오토에버를 좀 좋게 보고 있고, 일단 차트로 보면은 5일선, 21선이 5일선이 일단은 그 61선, 121선을 돌파를 했죠. 그래서 이제 골든 크로스를 그 자리적으로 보면 그렇게 돼 있고, 기간 매수가 현재 좀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 또 EGMP를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플랫폼 그 개발을 하고 있는 그 기업 자회사기 때문에 어쨌든 완성차를 판매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소프트웨어 확장성이라든지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테슬라의 부분하고도 좀 일정 부분 닮아 있다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기관 매수가 12일 연속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도 좀 긍정적이고요. 물론 최근에 좀 주가 상승은 했지만 그래도 전기차 쪽으로 수급이 좀 들어오게 된다면 일단 제일 먼저 좀 급등할 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게임주, 그냥 게임주가 뿐만이 아니라 이제 가상화폐랑 또는 NFT 같은 이런 신산업과 좀 비즈니스 모델이 좀 결합된 형태로 또는 M&A를 하는 것들이 이렇게 큰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미디어 엔터 ETF에 편입된 종목들, 그래서 뭐 카카오, 네이버, 넷마블 여기에 편입된 종목들이 다 오늘 다 좋은 모습을 보였고, 특히나 이제 하이브나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급등을 했죠.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ETF에 있는 종목들도 모두 이렇게 다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 ETF나 이런 미디어 콘텐츠 ETF는 기간 수급이 끊임없이 지금 수급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뭐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런 ETF를 통해서 투자하는 사람들도 꽤 많고요. 개인 투자자들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이렇게 편입된 종목들은 이런 액티브 자금들이 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메타버스 그 중에서 덱스터나 이제 맥스트, 자이언트 스텝, MP 정도를 저는 좋게 보고 있는데, 최근에 위적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이제 투자가 들어오면서 지분 확보 때문에 8월 달부터 좋은 상승을 좀 보이고 있죠. 근데 덱스터 같은 경우는 뭐 특수 분장 그리고 또 메타버스 관련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콘텐츠가 좀 섞여 있는데, 뭐 아무래도 변동성이 좀 크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장중 대응할 수 있는 분들이 스윙 관점 정도로 접근하는 것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은 게임주가 상당히 강했는데, 역시나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재료가 있으면서 실적이 괜찮은 것들 중심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컴투스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기업에 투자한 것들, 그다음에 뭐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신작 기대감이 있고요. 넵튠도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최근에 흐름이 상당히 좋죠.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에 투자한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오늘은 보합이었지만 최근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컴투스를 보면은 미국의 NFT 기업인 캔디 디지털에 120억 투자한 것들이 이제 화제가 되면서 최근에 상승세가 좀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컴투스 제외하고도 뭐 넷마블 FNC라든지 넵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였던 내용이 여기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넷마블 FNC 같은 경우는 자회사 메타버스 엔터테인먼트 설립을 했고, 뭐 나인엠 인터랙티브를 흡수 합병했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컴투스는 위적 스튜디오, 아까 그 메타버스에서 설명드렸던 곳이죠. 위적 스튜디오 지분을 38.1% 인수한 부분, 그다음에 넵튠은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게임 개발사인 퍼피레드 지분을 44% 인수한 부분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상승세가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뭐 컴투스 위지역 스튜디오가 이제 함께 컴투스 같은 게 게임 그러면서 자금을 가진 곳, 그다음에 위지역 스튜디오 같은 메타버스 스타트업이 이제 같이 시너지 효과를 좀 내고 있는데, 뭐 관련돼서도 이제 M&A도 많이 펼쳐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은 이런 식으로 써 있죠. 뭐 이제 서머너즈 워 같은 메가히트 게임의 IP를 애니나 영화 콘텐츠로 가공하는 원소스 멀티 유스로 이제 이런 그 비즈니스 모델을 확정을 지어서 좀 이렇게 기업 가치를 올리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컴투스의 지주사 이제 게임빌도 최근에 상승세가 상당히 좋은데, 이제 그 게임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가상화폐 거래소에 투자를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코인원의 2대 주주로 지분 가치 강세로 보여지면서, 또 특히나 최근에 이제 강한 것들이 대형주보다는 당연히 소형주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컴투스보다 훨씬 시총이 가벼운 게임빌이 최근에 한 60% 정도 주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컴투스의 삼형제인 게임빌, 컴투스, 위적 스튜디오가 모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 모델로 최근에 이제 급등하는 곳들을 또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비슷한 재료로서 다른 뭐 예를 들어서 NC소프트라든지 새로운 또 기업들, 뭐 펄어비스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기업이 이런 식으로 NFT라든지 이런 가상화폐 관련된 곳에 또 투자를 한다는 재료가 발생한다면 마찬가지로 큰 상승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크래프톤이 이제 신작 기대감의 공모가를 넘었다는 내용인데요. 이제 어제자 기사고, 이제 신작을 11일에 발표를 하죠. 그리고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
일단 사실 크래프톤이 물론 공모가 자체도 좀 높게 형성이 됐지만 좀 아쉬웠던 점은 어쨌든 게임이 하나밖에 없다는 게 좀 아쉬웠는데, 어쨌든 그 예전에 그 인터뷰한 거를 보면은 크래프톤에서도 그 지금 최근에 잉여 자본을 어느 정도 그 M&A에 좀 쓰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뭐 M&A 관련해서 최근에 뭐 이런 가상화폐 기업이나 NFT 관련해서 투자를 게임 회사들이 많이 하는 추세다 보니까 이런 재료가 만약이라도 발생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큰 주가 상승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은 차트도 정배열 상태로 괜찮고요. 정배열 초입이고 기관 매수가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 신작이 11월 11일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추가 상승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정리를 해보면 게임주들 중에서는 컴투스, 게임빌, 크래프톤, 넵툰 정도 좋게 보고 있고, 네오위즈와 네오위즈 홀딩스도 가상화폐 관련돼서 지금 투자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BTS가 하이브가 상승한 큰 요소 중에 하나가, 물론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ETF에 편입돼 있어서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 흐름으로 보시면 되죠. 두나무 가상화폐 우리나라 1위 거래소인 그 두나무가 이제 지분을 들고 있는 두나무에 투자를 한다는 내용들이, 물론 단독 기사여서 그 신빙성 여부는 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서 더더욱 이제 큰 상승을 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게임 플러스 가상화폐 또는 게임 플러스 NFT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같은 경우는 엔터 플러스 메타버스 플러스 가상화폐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가 신고가를 달성을 한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지속적인 호재가 나오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엔터주 순환매 전체에 좀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하이브는 위버스라는 이제 메타버스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추가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신고가를 달성했고, SM은 이제 자회사인 디어유 상장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했고요. 나머지도 뭐 CJ ENM이나 NEW도 여전히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홍준표 씨 관련된 주가 상당히 강했는데 아무래도 오전에 이 기사가 나왔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대선주를 대할 때는 오전에 한 8시 반에서 9시 그 장이 시작하기 전에 꼭 기사를 확인해야 되고 지지율을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홍준표 씨가 50%가 넘었다는 최초의 기사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TBC라든지 경남스틸, 3일, 홈센터 홀딩스 같은 곳들이 급등을 하게 됐고, 저 같은 경우는 TBC 같은 경우는 제가 한 2주 전에 보유하고 있다고 그때 매수한다고 말씀드렸었고, 저도 오늘 반 정도는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오늘 한 20% 정도까지 상승을 했었고요. 내일도 추가 상승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 이 바이오 EU 이거 유럽 공략 나오는 KO 이 기사를 설명드렸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올해 1월에 이제 셀트리온 다시 들어갔다 이제 물린 것 때문에 아직도 이제 손절을 못 했는데, 뭐 저는 사실 뭐 반등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는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이후로는 제가 제약바이오를 잘 다루고 있지 않아서 제가 크게 강조는 안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써 있는 지노맨 컴퍼니, 그리고 이제 뭐 오늘 좀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앞타바이오 같은 경우도 좀 좋은 흐름을 보였고, 여기에 그 참가 기업 좀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앞타바이오 같은 경우도 그 참가 기업 리스트에 들어가 있어서 이제 오늘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재료도 한번 어저께 뉴스랑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목을 바이오 EU 그 유럽 이렇게 검색을 해 보시면은 관련된 기업들이 나오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하락 기간이어서요. 네. 그리고 이제 배틀그라운드로 유명한 이제 크래프톤 말씀드렸던 대로 11일에 정식 출시한다는 내용 나왔죠. 그래서 크래프톤도 보면은 현재 뭐 차트가 괜찮은 상태다. 그리고 또 중국에서 뭐 탄소 배출 정점, 이건 이제 장 후에 나온 거라서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니지만 뭐 관련돼서 당연히 뭐 풍력, 태양력 쪽, 그다음에 원자력 쪽으로도 앞으로 지속적인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이죠.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 최근에 전력난 때문에 상당히 곤혹을 겪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 풍력이나 태양력, 원자력 쪽에 투자를 강행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원전 관련된 주가 지금 2일 연속 급등을 해서 어느 정도 조정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안에서도 개별주들 중심으로는 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또 여전히 뭐 조정은 겪겠지만 우상향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 이제 한신기계를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보고 있고, 뭐 골든크로스 지금 현재 지금 차트를 뚫어서 이제 넘어간 상태고 상방으로 조정을 받고 있다는 거. 사실 이렇게 갭상승으로 시작을 하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하락으로서 이제 갭을 좀 메꾸는 것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위로서 조정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좋게 보고 있고, 기간 매수세도 다시 오늘 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을 뭐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락률 1위부터 좀 살펴보면은 국보 디자인도 이제 테슬라 지분을 들고 있다는 내용 때문에 건설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등을 했고,
멜파스 같은 경우는 거래 재개로 이제 뭐 상한가를 갔고요. 멜파스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한 28% 정도 이제 상따를 해서 보유를 하고 있는데, 뭐 소액을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뭐 연습 차원에서 들어간 거라고 뭐 그렇게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모그린텍과 이제 티플렉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런 것들은 테슬라가 이제 주가 급등을 함에 따라서 테슬라가 이제 LEP 이제 배터리로 그 소재를 바꾸기로 했었죠. 이제 그래서 그거 관련된 해서 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모그린텍이라든지 국보 디자인 같은 경우는 만약에 테슬라가 오늘도 급등을 했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아쉽게도 이제 테슬라가 장중한 때 5% 정도 상승을 하다가 다시 지금 한 1%대로 주저앉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일은 좀 그런 주가 흐름엔 조금은 부정적으로 미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홍준표 씨 관련된 TBC가 이제 16% 상승했고, 앞타바이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럽 관련된 학회로 인한 재료로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국보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던 국보 디자인에 그런 그 테슬라 지분 들고 있는 거, 그다음에 네오이즈 홀딩스 가상화폐 관련한 BM을 가지고 있는 내용 때문에 올라갔고, 자이언트 스텝 메타버스인 대표적인 기업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 팜스코 오늘 이제 사료 관련주 아까 말씀드렸던 남북 경협, 남북 농업 관련된 주로도 같이 그 재료로도 상승을 했습니다. 홈센터 홀딩스도 홍준표 씨 관련된 주고요. 21일부터 30일까지 살펴보면 좀 체크해 볼 만한 거는 역시나 이제 엔터주죠. SM이나 JYP 엔터가 뭐 콘서트, 그러니까 뭐 리오프닝 기대감, 또 디워유 상장 기대감 때문에 이제 큰 상승을 했고,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테슬라가 LEP 이제 배터리로 이제 소재를 바꾸는 부분 때문에 이 관련된 주여서 이제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액션 스퀘어, 그다음에 컴투스 같은 경우도 이제 게임주 순환매로 상승을 했다. 액션 스퀘어 같은 경우는 신작 엔빌 기대감 때문에도 뭐 추가적인 상승을 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동그라미 친 거 중심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한가 종목은 두 종목이었고, 상한가 종목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뭐 테마주가 강세란 얘기인데, 이렇게 한두 종목밖에 없다는 거는 그만큼은 좀 이렇게 이런 테마주 매매에 있어서도 좀 실패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은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지표로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 상위 종목들 중에서 좀 체크해 볼 만한 거는 뭐 일단 멜파스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 재개인데, 흥하해운 같은 경우 이제 거래 재개하고서 급등을 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저는 개인 투자자 이제 초보들 특히나 이런 분들한테는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굉장히 급등을 하고 또 급락을 하는 재료가 이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재료이기 때문에 전 추천드리지는 않고, 일단 거래 금액 상위 쪽에서 보시면은 뭐 여전히 이제 무난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이제 두산중공업이나 뭐 우리기술 투자라든지 이런 두나무 관련된 주들, 근데 오네가 같은 경우는 또 코인베이스라든지 이런 나스닥의 그 가상화폐 관련된 곳들이 이제 흐름이 좀 약하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는 또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죠. 또 아모그린텍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테슬라 관련해서 상승을 했다. 어쨌든 결국엔 전장이고 배터리 관련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래도 뭐 좀 조정을 받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관 매수,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에 보면 계속 KB금융이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제가 금리 인상 수혜주는 하나 이상은 꼭 보유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오늘은 보합이었지만 일단 좋은 흐름을 계속 지속적인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현대차, 전기차 쪽으로도 상당히 지금 수급이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포스코처럼 사상 최대 실적을 내도 지금 못 가고 있는 주식들도 있지만, 어쨌든 전기차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배터리가 간 거에 비하면 너무 못 가고 있잖아요. 아무리 뭐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좀 딸린다고 해도 그래도 뭐 너무 다른 곳에 비해서는 좀 약한 흐름이기 때문에, 어쨌든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는 분명히 수급이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점에서 조금씩 분할 매수 해가면은 괜찮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간 순매수 상위 보면은 현대차, 크래프톤, 뭐 LG화학 정도가 되겠고요. 코덱스 레버리지, 그러니까 어제 이게 기간 순매수인데 지수가 올라갈 것에 좀 베팅을 했다는 얘기죠. 코덱스 레버리지에 투자를 했다는 얘기는. 근데 반대로 오늘과 같은 경우는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뭐 조정에 인버스에 좀 투자하는 이런 투자자들이 늘었을 수도 있고요. 그런 흐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프로그램 순매수 중에서는 뭐 나머지는 다 소형주기 때문에 일단 하나투자증권 정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물론 뭐 변동성 면으로 있어서는 이제 우리기술투자라든지 뭐 AB넘 인베스트먼트나 이런 데에 비하면 조금 덜하긴 한데,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뭐 종목이기도 해서 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제가 좀 말을 좀 많이 버벅댔네요. 제가 좀 자다 일어나서 그런지. 어쨌든 10월 25일 강세 섹터를 좀 정리해 보면, 게임과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이 6곳이나 되고요.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6개, 테슬라 수혜주가 한 3개 정도 됐는데, 그만큼 엔터 미디어 콘텐츠주들의 좀
최근에 급등세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이런 것들이 뭐 오징어 게임 관련된 주라든지 뭐 제로 소멸로 좀 보는 게 월요일쯤에는 좀 이렇게 맞다고 이렇게 해석을 했었는데, 역시나 이제 실적 기반이면서 추가적인 좀 모멘텀이 있는 거는 게임과 엔터 쪽으로 좀 수급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 보면은 일단 드라마 제작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리산 여파로 인해서 조금은 이제 거품이 좀 빠진 모양이고, 그거보다는 확실히 엔터주라든지 이런 엔터주 같은 경우는 확실히 그 콘서트 재개에 대한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된 주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 위드 코로나 시대에 11월 1일부터 이제 그런 콘서트나 이런 것들도 점차적으로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실적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실적 기반이면서 추가적인 재료들 있는 거 중심으로 상승을 했다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아까 11시 28분에 캡처한 건데, 사실 이 분위기대로만 됐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현재 시간에 보면은 현재 뭐 테슬라도 지금 1%대 상승으로 다 빠졌고, 이제 루시드 모터스, 피스커 같은 경우도 다시 이제 마이너스권으로 돌아서는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계속 연결이 됐다면 아무래도 전기차 관련된 주에도 좀 수급이 들어올 텐데 조금은 더 관망을 해야 되는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리비안 전기차 관련된 주인 대원화성, 우신시스템, 대유에이텍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소형주기 때문에 내일 장초에 좀 급등할 가능성이 좀 있고, 그 외에도 현대위와 현대오토에버, 기아 이런 것들도 추가적인 좀 상승은 뭐 조만간 좀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좀 분할 매수하는 전략으로 접근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주식 토론방 설명드렸었고요. 오늘 관점 정리해보면은 현 시간 어쨌든 유럽 증시, 미국 증시 좀 아쉽지만 전강 후약으로 좀 약해지는 흐름이고, 환율은 하락했다는 부분은 장점입니다. 코스피는 여전히 역배열이고, 이제 20선을 현재는 어쨌든 3천 그리고 1000을 지지를 하려고 하는데 좀 더 하루 이틀 정도는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여기에서 다시 이제 하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뭐 완연한 지지선이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차트가 좀 아쉽습니다. 강세는 여전히 이제 메타버스 원자력, 전기차 정도로 보고 있고, 네, 이렇게 마무리를 오늘 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네이버 카페 젊은 부자들, 재테크 스터디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